네,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다보스 포럼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기 때문에 한 4년간은 굉장히 어두운 주제로 회의가 이끌어져 나갔었는데요. 올해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다보스 포럼 직전에 터진 이 아베 정부의 구구적인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좀 어수선한 상태로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다보스 포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외환 시장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회의이기도 하고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보스 포럼이 어떤 회의인가요? 올해 열렸던 게 이제 43차 네. 다보스 포럼 아닙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다. 근데 다보스 포럼의 명칭이 붙인 것은 스위스의 작은 휴양 도시 다보스에 매년 열리기 때문에 네. 다보스 포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어떠한 회담보다도 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회의죠. 네. 그래서 이 회의는 다른 회의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력이 없다, 이행력이 없다, 그리고 그냥 격이 없이 토론한다,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의는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의 특징은 올해는 비교적 낙관적인 이렇게 안건이 잡혔었는데요. 성장 기반을 회복한다 해서 어떤 매스컴에서는 불굴의 성장 동력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유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리질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께서도 이 리질런스라고 굉장히 아마 방송을 나가면 우리 방송을 듣고 꼭 전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마 또다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불굴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 해서 이전에 4년 동안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보스 포럼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아마 국가 경쟁력 보고서, 그러니까 세계경제 포럼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파장을 많이 몰고 오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가 우리는 더 익숙해진 이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 다보스 포럼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두운 주제만 다루다가 이번에 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의 오늘 정리해 보는 것은 아마 이 대목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강의에서 보면 우리 증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세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생각하십니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다우지수도 지금 14,000대에 가고 있고 S&P 지수도 5년 만에 1,500선을 넘길 정도로 세계 증시는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한국 증시는 안 좋은 상태고 세계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서 세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다보스 포럼의 주제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포럼 전에 금융위기에 걸쳐서 나왔던 네 번의 포럼의 주제를 보면 처음 금융위기 직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네. 그 다음에는 실물 경제가 많이 침체되기 때문에 1930년대 대공황 우려. 그래서 루비 니글스가 이때는 굉장히 포럼에서 판쳤죠. 굉장히 활기를 띄었던 이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주제를 담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토피아의 반대인 디스토피아.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뤄드렸죠. 이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불굴의 성장 동력, 그다음에 포스트 뉴노멀, 출구 전략, 자본주의 4.0 해서 많이 숨통이 터지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포럼 직전에 사실 너무 낙관적 기조에 대해서 좀 경계한 시각으로 이런 시각도 나왔다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포럼에서 지금 한국 증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 증시 모습 이런 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점은 다보스 포럼의 올해 주제와 그 이전의 주제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낙관론을 경계하다라는 정도면 그동안에 어두웠던 주제와는 좀 많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세계 경제가 벗어났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을 기울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맞은 지 5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는 금융위기 극복은 항상 이론적으로 좀
내가 감히 서는 것보다는 위기 극복 이렇게 이론을 좀 한번 토대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 위기를 낳게 한 체질을 개선하는 시스템 위기 극복 단계, 그러면 위기를 낳게 한 체질이 극복되면 사실 경기는 회복된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항상 극복하는 거다. 또 이 평가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세 가지 단계에서 10분 응선을 완전히 극복했다면 지금 7분 응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어떠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분 응선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 7분 응선까지 극복할 때 비상대책, 비정상대책은 그 자체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비정상 대책은 항상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위기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는 후유증을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출구 전략 과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출구 전략도 강해되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럼 어떠냐 하면 올해 겨울에 유난히 추웠습니다는 추워서 한강이 꽝꽝 얼어버리면 사람이 건너는 데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봄날이 돼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되면 밑에서도 얼음이 녹아서 위에만 살짝 걷혀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린슛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출구 전략을 먼저 추진할 경우에는 사실 옐로우 위즈가 돼서 경기가 다시 한번 어렵게 되는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발생하는 이런 단계다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럼 막판에 너무 이렇게 낙관기조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좀 비교되면 우리가 이 루미니 교수가 사실 다보스 포럼에서 아주 스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렵게만 얘기하다가 이번엔 또다시 좀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또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 했을 때는 가십거리로 작년에 세계 7대 측측에서 무려 4개가 이 루미니 교수가 틀렸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사실상 종전에 아주 비관론에서 사실상 월가에서 지금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곤혹을 당한다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래서 그런지 굉장히 낙관적 기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둡다. 이게 낙관적 기조면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보기가 좀 싫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책임자들이 특히 리카르도 IMF 총재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경계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다보스 포럼의 면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포럼이 끝나고 난 뒤에 기대보다는 불안과 우려를 더 많이 남겼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죠.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서 말씀같이 위기에 남아있는 과제, 그다음에 출구 전략 과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이익보다는 글로벌 공조를 필요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느 정도 풀렸다 하다 보니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측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쪽으로 변질되는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공조가 필요한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적으로 또 양적완화 정책도 자국의 이익적으로 자국통합평가절하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경계를 하고 상당히 경계를 한 상태에서 독일과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가 상당히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포럼 전에 금리 관련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성격이 글로벌 환율 전쟁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어두운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아베 정부가 극우적이다라 싶을 정도로 엔저 정책을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큰 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둬야 할까요? 리카르도 IMF 총재도 사실 아베 정책에 대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얘기했던 세 가지 내용을 고스란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극우식 엔저 정책을 유지해서 발권력을 동원하지 마라. 발권력 동원하면 이게 경제정책에 있어 인적으로 발권력 동원하는 것은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 동원하지 마라 하는 얘기. 두 번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 개입은 할 수 있다. IMF 입장이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 입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개인 입장에서도 나 사적 문제를 건드리면 굉장히 화를 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발권력 동원해서 달러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통화의 내정 간섭이다. 네.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경제가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또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는 다해야 된다. 그런 것이 IMF가 갖고 있는 균형감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냐? 아베 정부는 중앙은행, 일본은행을 아주 굴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통해서 일본의 극우적인 엔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리카르도도 고스란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일하게 이 미국도 달러 약세 정책을 취했지만 달러 약세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일본의 아베의 극우적인 엔저 정책에 대해서 화들짝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 입장에서 왜 우리만 그러느냐? 일본의 포럼 참여자 왜 우리만 그러느냐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가 시장 개입에 대해서 스무드 오퍼레이션 차원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사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냐 국제적으로 오면 엔저가 계속해서 되기서는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나라한 북한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 세력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환율 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더욱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원달러 환율 급등해서 1,090원대까지 올라갔다고요. 아마 시청자분께서 엊그제 지난주까지 네. 환율이 1,050원, 1,060원 가니까 1,000원 떨어진다 하고 입방아 찌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적정 환율은 1,060원, 1,070원이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소비자 경제학에서 밥을 더 먹더라도 탈이 나는 단계다 하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모든 통화에 대해서 워낙 강세가 될 만큼 경제권이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외국 자본 이탈에 따라서 환율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율이 떨어질 때 어떤 요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떨어지니까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유수의 증권 관련된 기관에서도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해서 상당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출업체들이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성숙되다 보니까 거기에 베팅해서 사실상 1,000원 밑으로 해서 베팅한 수출업체들이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1,090원 가니까 정말로 2008년도에 있었던 키코 피해 이와 같은 상태다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는 어제 그런 쪽으로 수출업체들이 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때 이렇게 더 떨어진다 이런 시각,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시각에서 그런 예측을 할 땐 분명히 원인을 좀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2.0% 떨어졌는데 모든 통화에 대해서 워낙 강세가 된 그러면 1,000원 밑으로 간다 하면 올해 한국 증시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측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1,090원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네.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문제점 어떤 것들이 지적됐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관련된 문제가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했던 이런 낙관적 시각에 대해서 경계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우려와 동일하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낙관론이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니 아니면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니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니 일본의 디플레 문제니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근본적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만 이렇게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앞이 깜깜한 블랙 스완 단계에서 지금은 화이트가 조금만 칠해진 그레이 스완 단계입니다. 제발 시청자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지금 블랙 스완에서 그레이 스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출구 전략 리스크도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선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우리 경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는 뭐 가계부채니 원화절상 문제를 풀어갈 때는 개별 주체들이 이익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세계 각국 간의 협조, 우리 경제 주체 간의 협조 이런 뜻에서 소위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공생적 정책
공정적 정책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다보스 포럼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국제금융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